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목요일 KBC 뉴스 구상봉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8개 매장 오픈을 추진 중인 그랜드마트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베드포트박 1호점 개점일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1호점인 사우스 베드포트박 오픈은 오늘 16일, 네이퍼빌 지점은 3월 초, 마켓 간의 경쟁 지역으로 떠오른 나일스 지점은 이보다 빠른 2월 중순에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랜드마트 시카고 1호점 사우스 베드포트박 지점의 개점일이 오는 12월 16일로 확정됐습니다. 8만 스퀘어핏 규모의 베드포트박 지점에는 뷰티 서플라이와 식당 등 업종별로 11개에서 12개의 업체가 입점할 예정입니다. 전체 매장 직원 120명 가운데 20명에서 30명의 한인 직원들이 고객을 맡게 됩니다. 예, 12월 16일 날 오픈 예정이고요.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래 기다리게 해서요. 이렇게 저희는 오래 기다린 만큼 교민들에게 푸르고 싱싱하게끔 이제 대우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다양한 문화 공연과 특가 세일, 고객 사은품과 승용차 등이 걸린 경품 행사가 그랜드 오프닝 당일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관계자는 관심을 모은 배추 한 박스 1센트 판매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날씨와 물량 공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확인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8개 매장 오픈을 4개월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그랜드마트의 계획이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7일, 오늘로 예정됐던 1호점 오픈일이 늦어지면서 계약업체 한두 곳은 이미 입점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랜드마트 측은 이미 공사가 시작된 네이퍼빌 지점은 오는 3월 초에, 나일스 지점은 네이퍼빌보다 빨리 2월 중순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게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현지 직원을 뽑아도 우리 틀에 맞춰갖고 그분들이랑 같이 더불어 커나갈 수 있다면 저희 오픈이라든지 8개든 20개든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일스와 네이퍼빌 등에서 한인 마켓 간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그랜드마트 나일스 지점에 대한 입점 문의가 가장 많다는 것도 이를 반증합니다. 서비스 개선만으론 힘에 부치는 경험을 토대로 한 자본력이 시카고 한인 상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린 실종된 제임스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도 이후 많은 한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살리려다 주검으로 발견된 제임스 김 씨의 사인은 체온 저하로 밝혀졌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오레곤주 조세핀 카운티 그레그 헤스팅스 경찰서장은 오늘 제임스 김 씨가 추위로 인한 체온 저하로 숨졌고 사망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제임스 김 씨의 소지품에서 숨지기 직전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모에는 부인과 어린 2딸이 지난 일요일부터 차에 갇혀 있으며 구조대를 보내달라고 적혀 있어 보는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구조 요청을 위해 평상시 외출할 때 입는 정도의 옷과 신발, 라이터만을 들고 30-40도의 급경사인 험준한 산길을 무려 10마일이나 걸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구조 요청을 나섰다 사망한 김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애도의 사연들이 남은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인회 재정소송과 관련해 오늘 2차 법정 심의가 열렸습니다. 심의는 약 10분간 진행됐으며 김기령 회장 측은 원고가 요구해온 한인회 지출 내역서와 지난해 비영리 단체 등록증 등 재정 관련 자료를 판사에게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성남 씨 측은 오늘 한인회가 준비한 서류들에는 비영리 단체가 검찰에 보고해야 하는 연례 재정 보고 자료와 지난해 세금 보고 자료가 없다며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관심이 모아졌던 검찰의 한인회 재정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은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수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김 회장 측과는 달리 원고 측은 보충 서류가 필요한 만큼 아직 수사 개입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플린 판사는 내년 2월 20일 중간 보고를 받기 위한 심의 날짜를 결정한 뒤 6월 27일부터 3일간에 걸쳐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드 블라고예비치 주지사는 처방약품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D와 관련해
일리노이 주정부의 저소득층 보조 혜택 프로그램인 일리노이 케어 RX 신청이 내일 마감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와 관련해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연장자들에 한해 약값을 보조해주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기준 레벨보다 약간 소득이 높은 경우 주정부에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블라구예비치 주지사는 올 한 해 동안 일리노이 케어 RX 혜택을 받아왔던 연장자들도 내년 1월 1일부터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커뮤니티의 연장자 센터와 주정부 에이전시 또는 연장자 헬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서두를 것을 권유했습니다. 65세 이상 독신으로 소득이 19,600달러 미만, 부부 소득 26,400달러 미만일 경우 일리노이 주정부의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65세 생일이 지난 연장자들과 현재의 보험 플랜 변경을 원하는 연장자들은 이달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2007년도 일리노이주의 평균 보험료는 34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조량이 줄면서 기분이 우울해지는 계절성 우울증을 앓는 이들입니다. 일조량이 현저히 줄어든 겨울철에는 수면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는 대신 기분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분비가 줄기 때문에 기분이 우울해지는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6%가 계절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절성 우울증 환자의 80%는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팔다리가 무겁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그동안에 재미있게 하던 여러 가지 활동이나 흥미를 가졌던 거에 대한 그 흥미가 줄어들고 피곤감이 많아지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계절성 우울증은 식욕 저하를 동반하는 일반 우울증과는 달리 식욕이 왕성해지면서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 살이 찌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멜라토닌의 증가로 인해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누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연시 늘어난 소비가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겨울철 우울 증세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기보다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퍼스널리티, 저희 성격도 큰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평소와 다른 그런 어떤 피곤감이나 아까 말씀드린 증세가 나타난 것 같으면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분위기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철 우울증은 보통 가을부터 시작해 5개월 후면 사라지기 때문에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둠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이 계절적 우울증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햇볕을 자주 쬐는 것으로도 예방이 됩니다. 날씨가 추워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야외 활동을 늘리고 걷기와 조깅 등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계절성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KBC 뉴스 안계연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를 대상으로 부유한 도시를 조사한 결과 시카고가 14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샌프란시스코가 선정됐으며 워싱턴과 보스턴, 시애틀이 뒤를 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생산을 기준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상위 15위 중 미국 도시가 무려 8개를 차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1인당 GDP는 62,300달러로 조사됐고 워싱턴은 61,600달러, 시카고는 45,6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주도시 LA는 1인당 GDP 45,300달러로 시카고에 이어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의 동경이 가장 높은 48위에 올랐으며 한국의 경우 부산이 1인당 GDP 21,900달러로 65위, 서울이 19,100달러로 68위를 기록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내 폭력 사건은 물론 절도와 성폭력, 강도 등 중범죄 건수도 대부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연방교육통계센터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청소년 범죄 건수는 270만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76만 건 이상 감소했으며 교내 절도와 폭력도 각각 10% 이상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청소년 1000명당 133명꼴에서 2004년 103명꼴로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폭행과 강도 등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죄들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내의 범죄 발생 우려감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연방교육기관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의 감소는 일단은 반길 만한 일이라고 말한 뒤 하지만 집단폭력은 물론 최근 갱 조직과 연루된 범죄들이 교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학교 자체적인 선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 신청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가지 이민 신분 조회가 내년 초부터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어서 이민 수속 적체, 기다림의 고통을 일부 해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3가지 신분 조회 중에서 이민 당국의 자체 데이터베이스인 IBIS 백그라운드 체크뿐 아니라 FBI가 관할하고 있는 범죄자 지문 조회, 위험인물 네임 체크를 모두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통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가동될 새 통합 시스템을 통해 사전 승인받은 이민서비스국 관리들은 3가지 신분조회 데이터베이스에 언제든지 접속해 신분조회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확인하고 이민 수속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이민신분조회, 특히 FBI의 신분조회에 걸려 수개월 또는 수년씩 이민수속이 막혀있는 이민신청 서류들을 상당폭 줄여 이민신청자들의 고통을 해소해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한 해 평균 150만 건의 이민신청서들에 대해 자체 네임체크를 실시하는 동시에 FBI의 신분조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FBI의 지문조사와 네임체크에서 이민 신청자들의 80%는 무사 통과하고 있지만 20%는 여기에 걸려 6개월 정도 장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23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자전거 한 대로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27살의 한국 청년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중국 일주를 시작해 지난주 애틀란타에 도착한 박정규 군을 애틀란타 KTN의 오치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구 카톨릭 대학에 재학 중인 27살의 박정규 씨. 그는 오늘도 자전거 한 대로 세계를 돕니다. 자전거 페달에 의지한 세계 일주. 무모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가 세계 일주를 계획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군대에서 이렇게 내 인생을 바꾼 20살의 여행이란 동기부여 서적을 읽고 여행이란 그런 수단을 통해서 굉장히 자신을 돌아보고 뭐랄까 새로운 기회를 만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이 되어서 박정규 씨는 지난 5월 한국을 출발해 몽골 일주, 6월 말부터 8월까지 중국 일주, 9월 한 달 인도 일주 후 미국을 찾았습니다. 자전거 한 대로 꿈을 찾고 있는 박정규 씨. 2달째 접어드는 미국 여행은 캘리포니아를 출발해 네바다, 아리조나, 텍사스, 미시시피, 조지아를 거쳐 매사추세츠까지 장장 80일간의 미국 일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하는 나라는 쿠바, 12월에서 내년 1월 한 달간의 일주와 내년 8월까지 북아프리카 횡단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 세계 일주입니다. 그때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뭐랄까 제가 원하는 게 어떤 관광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현지인들의 삶을 보고 그들 문화를 경험하고 함께 이제 무슨 그냥 쉽게 얘기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화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밤에 이렇게 숙식을 위해서 잠을 이제 좀 재워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을에는 한 7번 정도 막 다 문을 두들겨도 자전거 한 대로 세계를 체험하면서 각기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박정규 씨. 그는 오늘도 또 다른 세상과 만남을 위해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애틀랜타에 도착한 박정규 씨는 내일 사우스캐롤라이나 떠나 오는 12월 초까지 미국 자전거 일주를 진행합니다. 하락을 거듭한 원달러 환율이 오늘까지 떨어져 나흘째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6원이 더 떨어지면서 매매 기준율 913.8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흘 연속 급락한 환율에 당국이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상승세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그러나 기다려도 당국의 개입이 없자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늘 장 막판에 당국의 개입이 일부 있었지만 급격한 하락 추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도 900원 선을 지지선으로 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연말까지 900원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 현상 역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급락을 거듭한 원달러 환율로 수입 의존도가 큰 무역업계는 우려가 큰 반면 고국으로부터의 송금 의존도가 높은 유학생들은 하락세를 반기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와 비교해 2.6원이 떨어진 매매 기준율 913.8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04.9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22.7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897.81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29.79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감소하면서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중반 이후 애플 컴퓨터가 주도한 기술주 약세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어제보다 30.84포인트 떨어지면서 12,278.41포인트를 기록했으며 나스닥 지수도 18.17포인트 하락해 2,427.6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5.61포인트 떨어지면서 1,407.29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카고는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흐린 날을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를 나타냈으나 바람이 16마일대로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습도는 평균 44%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시카고는 대체로 맑겠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여전히 추운 날을 보이겠습니다. 눈 소식은 예보되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8일 금요일 오랜만에 맑은 날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 밤 최저 기온은 21도가 예보됐습니다. 9일 토요일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크게 올라 낮 최고 39도, 밤 최저 29도가 예상됩니다. 10일 일요일은 흐린 날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39도, 밤 최저 36도로 전날과 비슷한 기온대를 나타내겠습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5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0분입니다. 이상으로 12월 7일 목요일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